자, 오늘도 김시장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난리가 났죠?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어제 나스닥의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간 서학개미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믿음의 나스닥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잘 없고, 이럴 때 메이저 종목들 분할 매수하고 존버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수익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나스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잠깐 보죠.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닥에서 벌써 5% 정도 올라왔네요. 자, 우리 파이코인으로 넘어가 보죠. 자, 파이코인 4시간 봉입니다. 나스닥이나 다른 코인들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유지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행보는 바로 이 중간선 21선, 20선을 넘어야 됩니다. 20선이 점점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파이코인이 20선 위로 올라가서 쭉쭉 치고 나가야겠죠. 자, 3월 14일도 이제 멀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야겠죠. 다음,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오늘도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인기글을 차지하고 있을지 키워드 괜찮은 걸로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하죠. 요새 팟가들이 많아서 조회수 무조건 높다, 이런 것만 봤을 때 쓸데없는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골라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닉네임 데이진구 경기. 제목, 코어팀의 KYB 기업 순차적 나열을 통한 탈중앙화. 자, KYB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함께 보죠. 내용이 좀 있습니다. 트위터 등 이래저래 지켜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코어팀에서 메인넷 발표, 거래소 상장에 대한 공식 공지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OKX 거래소가 먼저 파이코인을 상장시킨다고 선공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 코어팀에서 메인넷을 발표하고 KYB 기업 공개를 코인 거래소만 발표했죠. 그 이후 커뮤니티를 보면 요새는 집토, 텔톡 등 결제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파이와 협업한다는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역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OKX의 거래소 상장 공지가 코어팀보다 빨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토 등의 결제 시스템 관련 기업 협업도 왠지 기정사실일 듯합니다. 단 KYB 통과했을 경우만 해당. 파트너십 신청 때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코어팀과 기업 간의 비밀 유지 기간, 협업 언급을 못하게 이 각각의 카테고리 기업들마다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개인적인 견해로 유추하여 본다면 코어팀은 파이코인의 탈중앙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거래소는 중앙화, 집토, 텔톡, 실생활 결제 관련 앱과 연결,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실생활 생태계 단계로 넘어가는 그림과 기업, D앱 등을 하나씩 공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완성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 고단하고 힘든 것도 사실이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글쓴이가 아주 세심하게 패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다 맞는 말이죠. 본사에서 오픈 네트워크 한다 하고 나서 오히려 OKX 거래소에서 먼저 발표가 있었죠. 자, 내용 그대로 다 사실입니다. 자, 지금 근래 드러나고 있는 게 이런 집토, 텔톡 요것도 다 사실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3월 14일에 어떤 협업 기업들이 요 두 곳이 발표되는 거,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가능한 시나리오인 듯 합니다. 파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처음부터 파이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실물 거래 시 결제 목적이었으니까요. 삼성페이처럼 파이페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을 듯 합니다. 처음 오픈넷 이후 거래소 공식 계정들이 너도 나도 파이코인 리스팅한다는 글로 트위터에 도배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이번엔 결제 관련 기업들이 공식 계정에서 파이코인 협업 트윗이 올라와 있고, 뭔가 코어팀과 기업 간의 협약된 시기로 하나씩 공지를 던지는 느낌입니다. 집토와 협업하면 결제 시스템이 구현되겠네요. 신세계가 펼쳐질 듯. 그렇게 된다면 너무 다행이지요. 가야 할 길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야겠지요. 정말 기업들이 공식 계정에 언급하는 시기가 이상하게 의도된 그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비밀 유지를 통해 발표 기한을 정할 텐데 거래소가 가장 먼저 풀린 것 같고, 그 다음이 집토 같은 기업, 이런 식이라서요. 제 생각하고 유사하네요. 저는 집토가 오픈되는 순간 정말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이미 있지만 실제 유용한 건 파이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그림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포인트만 집죠. KYB 도입 의미는 허가받지 않은 지갑 주소 허용 안 된다는 말이고, 잘 모르고 파이와 관련 없다 말하는 일부 사람들도 새겨 들어야 해요. 집토가 서비스 가능, 불가능 따지기 전에 허가되지 않으면 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똑똑히 생각하세요. 허가되지 않은 주소는 전송 차단된다는 얘기는 KYB 진행 중이라는 것과 일맥상통입니다. 능소화님 의견이 맞네요. KYB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통과된 기업들이라고 가정에서 글을 쓴 느낌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집토는 아직 KYB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지갑 주소를 주었겠죠. 다만 분위기상으로는 14일에 열리지 않나 보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집토가 파이에 적극적으로 공을 많이 들인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공들이는 집토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탈중앙화, 노 중앙화. 현재는 일단 중앙화 인정합니다. 파이는 결코 탈중앙화 못할 것 같다의 한편, 중앙화, 탈중앙화 장점이 있는 듯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주류가 될지 저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로 공감 중입니다. 자, 이렇게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아마 왠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그 빙엑스 거래소에 지갑 주소가 생성이 되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거래소는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거래소를 하려면 바이낸스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KYB 기업이 조금 압축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발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구 경기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하나 더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닉네임 몽쉘통통. 제목 머리 좀 돌아가는 분들은 거래소나 장외에서 파이 매집해서 락업하고 있어요. 자, 누가 락업하셨는지 함께 보죠. 향후 파이 시세가 정해지는 건 거래소가 아니고 시장으로 보면 돼요. 파이 네트워크에 물류, 금융, 매장 등 여러 시장이 있다면 거래소는 단순 카지노 같은 단타꾼들, 놀이터 등 환전소 역할로 볼 수 있고요. 세계 찐 파이오니어 100만 명만 자산 관리 목적으로 락업하는 사람들 증가할수록 파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자 보너스로 아마 락업하려는 파이오니어도 증가 예상되네요. 거래소에서 고래가 찍어 누르던, 거래소가 찍어 누르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찍어 누르는 수법도 안 통할 걸로 예상되네요. 자, 글쓴이가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거래소 스테이킹이 일종의 이자 받아먹기 아닌가요? 기업에 예치하고 이자 놀이한다. 락업하고 온체인하면 보너스 나와요. 파이 가치가 올라갈수록 파이 보너스 받는 개수는 가치에 비례
조율돼서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코인 거래소에도 파이 맡기면 스테이킹 이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마이그레이션 됐고 락업 중인데 해지가 올해 9월 달입니다. 거래소에서 매수해 놓은 수량이 있는데 지금 파이 월렛으로 전송해서 락업이 가능할까요? 네, 온체인 락업. 당연하죠. 온체인 락업이 대박입니다. 지금 락업된 수량은 1000개인데 거래소에서 매수한 수량이 2000개입니다. 그럼 2000개를 말씀하신 온체인 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락업 대기 중인 물량 1000개만큼만 온체인 락업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온체인 락업은 어떻게 해요? 네, 락업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퍼센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마그 받은 개수가 최고치입니다. 1000개가 온체인 락업 되겠네요. 물량이 거의 다 락업 상태로 용돈 생길 때마다 파이 모으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장외 거래로 조금씩 모아두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머니가 없음. 몽쉐리가 뭘 좀 아네. 시간 지나면 파이는 담보자산 가치만큼 그 가격이 인정되게 되어 있음. 금, 은, 구리, 광석, 디지털 자산, 달러 등 무엇과도 연동되기 시작되면 그제서야 바로 안정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임. 자, 많은 분들이 조금씩 매집을 해서 지갑으로 이동시켜 놓고 온체인 락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몽쉘 통통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자, 두 개의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앙TV 멤버십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A4 용지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김시앙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